우리가 부정적 기억을 더 많이 해요. 대부분이 그러세요. 근데 그게 문화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미국 학회나 미국 분들은 65% 이상은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긍정적 얘기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거의 제가 볼 때는 95%가 부정적 기억을. 그만큼 뭐냐면 흑역사를 다 이겨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비도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또 그만큼 여러분께서 내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를 좀 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더 크다라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죠? 네, 저를 제가 가진 것 이상으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주제는 뭐냐면 기억은 늘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만났던 게 그놈의 열등감이었죠. 네, 그래서 그 열등감을 띄어내려고 했더니 열등감이 더 붙었죠. 그렇지만 열등감은 그냥 데려가는 거다. 그리고 그 열등감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라고 나를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더라. 그래서 이제 열등감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같이 데려가는 거라고.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어저께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세라피적인 이러한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어제 여러분들하고 만나보고 작업을 해보니까, 아니 이분들이 이게 전부 다 심리치료 석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기 자신들, 여러분들에 대한 욕구가 되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뭘 지향하는지에 대한 이런 가치 같은 것도 굉장히 정립이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지관서가를 찾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나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장에 대한 동기들이 높다라는 걸 알고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또 매니아 이런 자원봉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아들러의 핵심인 공동체감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는 한 우리나라는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서설이 길었죠. 네, 이제 자르고 기억이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여러분 다양한 기억들이 있죠. 그죠? 어떤 기억은 계속 꿈을 꿔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억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네. 그래서 기억을 좀 가능한 어렸을 때의 기억을 상기하면서 저를 따라오면서 또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국제 아들러 학회는 유럽에 있습니다. 프로이드, 융, 애들러 여러분 3대 심리학자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스터디 카페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스타벅스 같은 데에서. 그러다가 이제 융은 또 이제 여러분의 요즘에 뭐 굉장히 확장돼 있죠. 그래서 분석 심리학의 계보로 이렇게 만드셨고, 모두 다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프로이드 심리학이었어요. 그렇지만 닥터 아들러께서도 같이 정신분석학에도 만들어서 정신분석학계 같이 하시다가 이제 몇 가지 다른 이러한 사상에 이제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시면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요거는 이제 북미 아들러 학회라고, 여기 보면 알렉산드라 아들러가 아들러 정신 의사셨는데, 여기 보면 예진박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진박 보이죠? 저는 아들러 학회에서는 이제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이러한 이렇게 공동체, 치료 공동체를 한국에다가 일구었다. 제가 18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러 학회 사이트에 제가 이름이 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나라 영광이죠. 네, 예, 아시아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만큼 계속 공부하게 되고 또 이렇게 연구도 하게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제일 힘든 제 이슈를 해결하고자 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하고 나눠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억 작업을 할 거여서 여러분 기억들을 좀 준비해 주시고, 기억을 통해서, 기억은 뭐예요? 지금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의 나를 또 다양한 방면에서 볼 수 있고, 그런 그 기억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정도 한데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수정하면은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다음에 만나야 되겠죠?
그죠? 언젠가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순서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이드 앤 애들러 얘기했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 여러분 가장 차이가 뭐일 것 같으세요? 두 심리학이 가장 차이. 이게 이제 책이 5권이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아들러 책에 대해서 5권을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손 들고 어제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프로이드 앤 애들러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네. 성격이 바뀔 수 있다. 네네네네. 맞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성격하고 연결하셨죠? 네, 그 가장 핵심이 성격인 거예요. 네, 그래서 큰 성격 심리학에 예, 이런 기초를 쌓은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잘 바뀌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야, 그 성격 어디 가냐? 네. 그런데 이제 이 프로이드 심리학에서는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만 말하는 건 어폐가 있어요. 하지만 개념적인 그런 걸 볼 때 36개월 이전에, 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 낳았죠. 우리 여기 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36개월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젖먹이잖아요. 그죠? 구강기라 그래요. 젖을 먹이는 거. 애들이 이렇게 젖을 쭉쭉 빨고 크잖아요. 그리고 또 이가 나죠. 네, 이 나면서 가장 인간의 예, 핵이 그어져요. 뭐요? 공격성. 이 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네, 또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구강기 초기 후기 프로이드 심리학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응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항문기. 네, 항문기 되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아니어서, 하지만 36개월 이전에 있어서 인간의 성격 주요한 원형들, 중요한 성격들이 거의 다 좌우가 만들어진다, 태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이하고 엄마하고 관계에 있어서 또 이제 아이가 처음 이렇게 놓여지는 환경 안에서 뭔지 몰라요. 하지만 많은 요인들의 작용에 의해서 36개월 이전에, 근데 가장 많은 거는 또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기질도 있고요. 네, 그래서 받은 내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36개월 사이에 많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이어서, 자, 이게 그래서 결정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론적이다.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하다 보면, 아, 그래서 어린 시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36개월 이전에, 네, 여러분 여기 애 키워보신 분들 또 여기 36개월 전 생각나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애가 말 안 듣는 거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결정론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선택론은, 네, 그런 원형들은 아들러도 5세 이전에 성격은 다 이렇게 원형들이 형성될 수 있다. 다양한 요소, 우리 어제 말씀 나눌 때 열등감의 원형들이 생물학적인 관점을 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물학적인 관점들 받은 것들이 있다면 아이가 어느 환경에 놓여 있느냐, 이 부분 사회문화적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가 이제 굉장히 그 열악한 기질을 탄 것도 있지만 심리 정서적인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부족하다라든지 나는 무시당한다라든지 그러면서 정서적인 어떠한 그 원형들이 만들어지는 이 부분들, 이런 것들은 5세 전후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아들러 관점이에요. 하지만 네,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뭐 근데 심리학을 왜 배워요? 왜 이렇게 우리가 독서하고 할까요, 여러분?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참 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인간은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는 게 선택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을 그렇게 인간의 좋은 이러한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이 변하려면 생각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변하고 또 이제 우리 감정들도 늘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나를 주도한다면 화라든지 뭐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좌우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그 감정도 있거든요. 내 안에 부정적인 것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래서 아들러에서는 결정의 심리학이 아니라 무슨 심리학? 사용의 심리학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Psychology of use. 어디 좀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을 배우고 이렇게 나를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인간은 이것은 전부 다 이제 기억하다 보면 저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이, 머리로 해석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 인간의 이해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게
닥터 아들러가 말한 거예요. 굉장히 따뜻하게 오죠. 그래서 선택론이라고 한 거예요. 결정론이 아니다. 선생님 일리가 있죠. 네, 지그시 웃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선택론이라고 그러고 사용의 심리학이라고 했다. 근데 이제 인간을 우리가 움직이는 동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기 몇 분한테 여기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고, 여기 이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기로 오셨죠. 그죠? 동기로 왔어요. 그런데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가 프로이드하고 애들하고 정말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이드 정신 분석 쪽에서는 성적인 에너지, 리비도라고 그러죠. 리비도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인들은 리비도가 친밀감으로 이렇게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서의 친밀감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의 원형들은 굉장히 어려서 또 있는 거죠. 3세 이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아들러에서는 성적 에너지가 아니라 인간한테는 전부 다 되고 싶은 자기의 자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현재는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는 그랬어요. 아들러 물론 이제 저도 해결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했겠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최고의 뭐가 되고 싶은 상담 뭐 전문가, 교육 전문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갭은 항상 나는 현재 그러지 못한다. 이 차이를 열등감이라고 그랬고, 인간은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려고 한다. 그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근데 우리가 모르다 보면 그놈의 습관 때문에 나한테 마이너스 되는 것도 하게 된다라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건설적이라 그래요. 좀 더 방향을 바꿔주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선택론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바꾸기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나는 이런 방향을 다시 재정립을 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들러 심리학 쪽이라면,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은 변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들러보다는 좀 더 인간은 결정적인 어린 시절에 결정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변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인가론적이라 그랬고, 아들러는 좀 더 선택론적이라고 한 거예요. 좀 더 긍정적이죠. 그럼 이제 세부적인 걸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닥터 아들러는 이 루돌프 드레이커스라는 분을 만나서 사실은 교육에 많이 접목을 했다. 그 교육의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그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심리교육을 많이 해서 심리교육하고 다니는 거고, 아들러에서는 우리 성격이 형성이 되는 3세 이전이라 되게 어려운 얘기죠. 대부분 부모관계, 하지만 부모관계만 얘기하지 않아요. 어제 형제관계 얘기했죠. 네, 형제관계. 또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 그때에 있어서의 그 시대적인 환경, 문화적인 신조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내가 여기 형성된 거는 누구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심리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들러 측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작업하는 교육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닥터 아들러가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를 안전하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근거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굉장히 단단합니다. 제 스승님이요, 아까 그분이. 자, 이제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기억이다. 여러분 어떤 기억이 자주 떠오르세요? 선생님 얘기해 보실래요? 네, 얘기해 보세요. 흑역사. 흑역사가 주로들. 흑역사가 떠오른다 그랬는데 우리가 부정적 기억을 더 많이 해요. 대부분이 그러세요. 근데 그게 문화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미국 학회나 미국 분들은 65% 이상은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긍정적 얘기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그 논문으로는 안 썼지만 95%가 부정적 기억을. 그만큼 뭐냐면 흑역사를 다 이겨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기억에는 부정적 기억도 없고 긍정적 기억도 없어요. 내가 지금 그 기억 옛날 거잖아요. 그럴 때 볼 때 이게 부정적이었다고 내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뇌리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기억 자체는 그 자체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나는 이제 아버지 배 위에서 팡팡,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막 뛰어놀던 그런 기억이 난다 그랬어요. 아버지 배가 푹신하게
지냈대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3살 반 정도래나 네 그때 막 응댕이로 거기에서 막 아버지 배 위에서 뛰놀고 아버지 막 꼬집어도 아버지는 아이고 요 귀여운 내 새끼 막 이러면서 딸로 보였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자, 여러분 이 기억은 네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인 것 같으세요? 부정적인 것 같으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네? 손 들어보죠. 네. 좋은 기억이에요. 네. 어떤 면에서 선생님 좋은 기억인 것처럼 느껴져요? 네. 친밀감이 있어서 좋은 기억이다. 네. 그래서 어떤 것 같으세요? 선생님은 좋은 기억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부정적 기억인 것 같으세요? 긍정적이에요. 그죠? 네. 또 다른 분은 부정적이다. 라고 하는 분 없어요. 다 긍정적이라고 느껴지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옆에 없어서 우울해요. 네, 사실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중요한 거야. 느낌은 네, 우울감, 그리움이었어요. 그럼 그게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리죠. 선생님이 이제 친밀한 그 감이 많이 남는다라는 거잖아요. 할례비를 생각하면서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기억을 회상을 하면서 그 기억은 자체는 그러니까 긍정적 부정적이 아니다. 내가 그거를 다시 떠올리면서 내 감정을 느껴볼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없어. 그리워 우울하다. 이러면 그게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때 지지했던 나의 그 친밀감, 그 격려했던 마음, 이게 날 지금 살게 하네. 그럼 긍정적인 거예요. 어떠세요? 제 말에 일리가 있죠. 그래서 긍정적이도 부정적이지 않다.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억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오늘 설명은 다 하지는 않겠고 우리가 작업하는 기억은 가장 어릴 때 초기 기억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어릴 때는 우리가 이제 해마의 기억을 한대요. 해마라고 기억을 저장하는 뇌에 있는 그 해마라는 곳에 기억은 3살 반부터 기억을 한대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태내 기억도 많이 해요. 태내 기억. 뱃속에 있었는데 엄마가 막 어떻게 했다는 그런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은 기억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네, 비슷한 결과로 나온다 그래요. 임상적인 결과가. 그래서 이제 대부분 3살 반부터 실기억이다. 그래서 연구 가치는 7, 8세. 그때는 이제 성격들, 네, 실기억이잖아요. 그래서 7, 8세 정도의 기억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네, 우연한 기억은 없다.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흑역사 얘기했잖아요. 자꾸 떠오르는 거는 지금 나와 연관이 있다. 그거는 나의 뭐와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나의 신념, 특히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내 부족한 사람이다. 한심하다. 또는 나는 좀 뿌듯한 사람이다. 나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 있느냐. 그래서 버릴 기억이 없다. 수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오기까지. 그렇지만 특별히 계속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고개를 계속 있어요. 그죠? 네네. 그런 기억들은 전부 다 뭐하고? 나의 신념,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나의 이러한 생활적인 태도, 자세, 그것뿐만 아니라 성격, 다양한 요인들,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기억이 되게 중요해. 네. 그래서 기억은 기본적으로 성격 구조. 자, 우리 선생님, 성격이 어떤 거 같으세요? 본인 성격은? 그래요. 눈치가 빨라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는 눈치가 빠르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다르게 제가 표현을 하면 상황 판단력이 빠르다라는 거야. 어떻게 들려요? 맞아요. 여러분 눈치 빠르는 사람은 상황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제 눈치 본다 하지 말고 상황 판단력이 나는 빨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눈치가 나는 빨라. 또 이제 남의 시선을 자꾸 의식해. 그럴 때 나를 자꾸 보게 돼. 라고 하는 그런 뿌리 들어가면 생각나는 이러한 나하고 관련된 기억들이 다 있다. 그래서 우연한 기억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혹시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형성하게 된 이러한 다양한 기억은 경험이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어릴 때 미국에 잠시 있었는데요. 그때 이모 댁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모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미국으로 보내셨는데 이모는 좀 저를 케어하는 게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한국으로 보내려고 계속 하셨고, 저는 이제 첫째고 장녀여서
어떻게든 미국에서 좀 살아남으려고.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그때 눈치를 조금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아, 네. 그러셨구나.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박수 좀 쳐주세요. 네, 네, 고마워요. 네. 그때가 몇 살쯤 돼요? 그때가 15살. 아, 그래요. 네. 15살 기억도 작업할 수 있어요. 그 더 이제 차차차차 더 내려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 작업을 할 때는 긍정적 기억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안에서 좋은 감정들 이런 부분들을 일단 떠올려서 내 안에 이런 좋은 자원이라고 그러는데 있구나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더 깊게 내려가도 돼요. 15살 기억이면 아주 밑에 기억은 아니니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 기억이 자꾸 떠오르나요? 그때 이후로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서 네. 네, 그때가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지금 현재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는 것 같으세요? 조금 버림받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제가 뭔가 실패한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결국 이제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아, 네, 그렇구나. 결국은 돌아왔는데 그 뒤로 조금 내가 뭔가 약할 때 그렇게 쫓겨나니까 계속해서 조금 그 영향이 살면서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이고, 이거 뭐, 아이고, 우리 열었으니까 끝까지 작업해 봅시다, 그러면. 네, 그것이 현재에도, 이제 현재, 지금의 현재 나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실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이모님한테는 버림이라고 하지만 생활 속의 버림이라는 거는 굉장하게 지금은 이제 살면서 확장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삶에서 버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어떨 때 버림받는다고 느껴지세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때 힘이 없었잖아요. 금전적인 그런 것도 그렇고 청소년 지금도 제가 그렇게 뭔가 경제력이라든지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갖춰져 있을 때 많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 네.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있어서의 버림은 나의 자립과도 관계가 있는 거네. 그게 이제 의존적일 때, 독립하지 못할, 내가 독립해서 서야 되는데, 의존적인 이러한 내가 느껴질 때는 내가 이제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네요. 그래서 버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G세대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우리가 사회적 불평감이라고 하는데 남의 시선을 상황 판단력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버림에 되게 민감해. 버림이 뭐냐면 거절이에요. 그래서 거절당할까봐 어떻게 해요? 먼저 거절한다. 그리고 거절당할까봐 이제 뒤에 사례 있는데 먼저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게요. 거절당할까봐 막 내 에너지를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 그죠? 네, 저도 옛날에 극과였어요. 자기 효능감은 바닥이었고 남의 시선에 맞춰서 기대에 맞추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에너지 다 빠지면 돼요. 네, 근데 상대방은 나의 이러한 그 뜻을 몰라주죠. 나의 마음을. 그럴 땐 단절하게 되죠. 네, 단절하게 되거나 거절당할까봐 먼저 거절해버리는 게 관계에서 제일 일어나는 패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유학 시절에 청소년 갔을 때 이모 집에서 돌려보내질까봐 하는. 근데 나는 여하튼간에 어머니의 기대도 있고 거기에 남아야 되고 그게 또 생존이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 버림에 대한 거절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성장한 만큼 그 거절당하면 안 돼. 버림받아야 안 돼 라고 하는 게 관계뿐만 아니라 일할 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제 또 뭐 다른 내 자신, 자존감, 의존, 독립 이런 부분으로 다 이렇게 확장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우리 되게 많아요. 거절당할까봐 먼저 거절하는 거. 제가 이제 관계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는 게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어떻게 하죠?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 뜻대로, 내 욕구대로 다 얘기를 하면 거절당할까봐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 이상으로 에너지를 다 쏟고 진짜 내 모습은 안 보여주는 비단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 관계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라는, 그게 당연히 뭐겠어요? 네, 나는 거절당하면 안 되라고 하는 나의 핵심적인 신념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우연한 기억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용기 있는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박수 좀. 선생님은 절대 거절당할 사람이 아니네 보니까. 그래서 거절당할까봐 먼저 뭐한다? 거절한다. 버림받을까봐 먼저 거절하는 그런 원형들은 이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부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의 성격, 관계에 전부 다 깊게 뿌리 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기억이 없더라. 근데 이제 이런 기억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데 닥터 아들러께서 환자들을 보면서 사용한 거는 닥터 아들러 하셨지만 그 전부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분들에 의해서 했고, 닥터 아들러는 이렇게 프로이드 심리학에 같이 이렇게 스터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신분석학회 회장을 했고, 그 다음에 기억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했는데 가장 두 심리학이 대비가 되는 게 이건가.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가 나는 좀 더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현재 그렇지 못하는 거야. 그 갭 때문에 그걸 메꾸려고 결핍과 보상의 심리학이라고 했어요. 그걸 메꾸려고 나는 계속 밖으로 책도 읽으러 다니고 계속 바꿔서 넣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항상 내가 이 상태를 마이너스, 펠트 마이너스로 느끼기 때문에 플러스를 향해서 간다라는 게 아들러라면, 프로이드 심리학은 내 안에 있어서의 이제 초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동적인 이드의 그런 갈등을 조화롭게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그것도 이제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잘 발달된 대상 관계로 다음에는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좀 더 이렇게 나는 전부 다 나름대로의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아상을 그린다. 그것이 현재 삶에 영향을 준다.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거야.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변화하고 싶어서 여기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는 한 해에 있어서는 이미 변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작은 거에 만족을 못해요. 그렇죠?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미쳤다 그래요. 그렇지만 슬로우하게 이미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이런 임상적인 치료 장면에서 이런 툴로서 활용이 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거고, 미국이 이제 심리학계에서도 이거를 인정받아서 하나의 심리검사 툴인데 이거를 이제 투사적 검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활용이 되고 있다. 자, 오늘 하는 초기 기억 회상이라는 거는 가능한 한 8세 이전이다. 왜냐면 성격의 원형들이 8세 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3세 반, 3세부터 해서 기억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억들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오라고 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들어가 보라 그럴 거고, 그리고 그때 이제 어느 상황이냐, 기억을 한번 그려보라 그럴 거고, 이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장소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각자들 작업을 하면서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또 질문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동 작업을 해보자고. 괜찮으시겠어요? 자,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 여러 버전이 있는데, 오늘은 눈 감고 심리치료 버전으로 합시다. 자,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릴렉세이션 하시고, 자, 다리가, 우리 그 두 발이, 요 바닥에 딱 다 계신가요? 발을 꼬고 앉고 그러지 마세요. 자,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들어가 봅니다. 기억 속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기억에 관여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어린 나의 얼굴도 쳐다봅니다.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같이 느껴보시고 그 감정이 내 몸에 어디에서 가장 많이 느껴지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들어가 봅니다. 가능한 한 같은 기억으로 들어가세요. 기억 속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기억에 관여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어린 나의 얼굴도 쳐다봅니다.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같이 느껴보시고 그 감정이 내 몸의 어디에서 가장 많이 느껴지는지도 살펴봅니다. 기억 속의 장소를 돌아보시고
그 장소 안에 대상물들, 연필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바닷가라든지 모래라든지 대상물이 보인다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어린아이한테는 그 대상물들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떠보세요. 네. 자, 기억들이 다 나셨어요? 네. 여러분들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저항들이 올라와갖고 기억 작업이 잘 안 되는데, 네. 어제부터 하신 분들이어서 제가 해봤어요. 네. 네. 자, 이제 기억하고 나서 느낌이 중요해요. 느낌. 네.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만약에 노트가 있다면 써도 좋아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게 뭐 설레임이라든지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쵸? 네, 기쁘고 설레인 데라든지 흥분된 데라든지 신기롭다, 신난다 이런 즐거운 기억도 있고 긍정적 기억도 있다면 슬프다라든지 무섭다, 두렵다, 불안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느낌이 그 기억을 하고 난 느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느낌을 느껴보세요. 네. 자, 긍정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긍정적이다. 네네. 하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들더라. 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네.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네. 부정적 느낌도 들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조금 더 가봅시다. 이 기억들은 전부 다 현재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억을 가지고 계시고 회상을 하시면서 가지고 계시고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 사례를 보면서 내 기억도 한번 또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보자고요. 자, 이분의 기억을 보니까 이분께서는 남자분이세요. 경상도 부신이신데 이제 어린애는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장면을 떠올랐대요. 네. 그런데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으며 할아버지와 아버지 겸상, 할아버지상 할머니와 아버지 겸상,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은 둘레상에 모여서 식사를 했대요. 그걸 떠올렸대요. 6세 때 기억이 몇 살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할아버지 상에는 쌀밥, 그 다음 할아버지와 아버지 상에는 좀 더 많은 비율의 쌀밥, 나머지 식구는 20% 쌀밥을 준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꽁치 시래기찌개도 할아버지에게는 늘 최고로 맛있는 부위를 드리고, 그리고 남은 식구에 불만을 하고 투정을 하면, 그리고 때로 울기도 하면 어머니는 부지깽이로 어린 자신을 때린다고 그랬어. 이분이 몇 살 때? 6살 때의 기억이에요. 네. 자, 이분은 이 기억을 회상했어요. 자, 이 기억 속의 아이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으세요? 억울하다. 왜요? 어떠서 그런 게 느껴지셨어요? 맞아요. 너무나 잘하세요. 그래서 이 기억에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더니 불공평한 밥상이었어요. 그죠? 이것이 현재하고 기억은 현재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아버지상, 할아버지와 아버지 겸상, 이건 차별을 예고한. 이분은 뭐에 민감하겠어요? 처우에 민감한 거죠. 차별에 민감하겠죠. 이렇게 지금하고 다 연관이 돼 있다. 근데 이분은 할아버지 상에 속할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상에 속할까요? 나머지 20% 살까요? 나머지 20%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처우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죠. 20%다. 근데 그러면 이분은 그거를 그냥 숨겨버리고 억압하고 얘기를 안 하는 편일까요? 얘기를 하는 편일까요? 왜요? 차별 느낌을 얘기한다라는 게 어디서 보여져요? 네? 선생님 얘기 좀 해보세요. 투정 부린다고 나죠. 야, 대단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민감하죠. 민감하고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면 엄마는 근데 받아줬나요? 안 받아줬나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많이 부딪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치만 처우에 민감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근데 억울함이죠. 굉장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아이한테는 더욱더 얘기를 하면 근데 엄마는 그거를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위에 이런 분 계실까요? 내 얘기예요. 나는 할아버지 상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상이었어요. 남은 20% 쌀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남편분 댁이 이렇게 컸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세요? 남편분은 좀 이런 가족 문화인 거고 분위기잖아요. 어떻게 잘 또 좀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남편은 또 이렇게 장남이다 보니까 엄청 대접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오히려 좀 눈치를 봐요.
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렸을 때는 모든 권력을 쥐고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박살났다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니까 이제 내가 뭐라고 했을 때 혹시 이제 어떻게 가족들이 느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말을 거의 속인 얘기를 잘 못하고 이렇게 아유. 어떻게 연결되는 네. 아유, 네. 아유, 정말, 정말, 네. 이렇게 고로 갖춘 남성분을 또 이렇게 제가 잘 물어봤네요. 그죠? 네. 그런 분을 또 남편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족의 분위기는 좀 위계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분께서는 맞이어서 그 혜택을 다 받는 거에 대해서 누리지 않고 대부분 우리는 힘을 추구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힘을 가지면 그때는 오용을 한다 그래. 휘두르잖아요. 그래서 내 힘을 막 과시를 하는데 그러시지 않으시고 그거를 이제 또 이렇게 겸허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좋게 말하면 그렇고 오, 네네. 약간 눈치를 봅니다. 그렇지. 또 그분도 또 이제 상황 판단력이 빠르신 분이에요. 상황 판단력이 선생님 고마워요. 박수 좀 쳐주세요. 네네. 아유, 이렇게 제가 그냥 마이크를 싹 드렸는데 고개를 끄덕이길래 제가 마이크를 드렸는데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이제 이게요. 이게 참 전형적인 가정 문화였어요. 저희는 이제 제 가정은 뭐 저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언론에 보니까 저러더라고요. 이렇게 상을 따르게 하고 이러는 거에 우리 익숙한데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나한테 발달된 거는 억울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억울함이 내 삶에 구석구석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작용했느냐. 네, 그래서 이분은 NGO 역할도 많이 하신 분이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위해서 네, 뭐 대학 시절에 데모도 하셨고 어렸을 때는 뭐예요? 골목에서 이제 막 그 나쁜 짓 하는 애들 때리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골목대장 하셨고 힘을 이렇게 키우셨던 분이죠. 그거를 건설적으로 사용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 사례를 써도 된다고 나한테 허가를 해서 내가 쓰는 거 네,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분한테는 자주 보이는 거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대변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억이 현재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이분의 케이스라고 하면은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기억을 보면서 우리 이제 시댁 식구들이 그랬지만 남편이 또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분은 어떠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해보니까. 남편한테 조금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좀 감사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이따 이름 알려주세요. 네,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 다 영향력이 있고 현재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문장 하나하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러지는 못하겠고 여러분들도 기억 속에 가장 그 핵심적인 기분, 감정이 어떤 건지를 좀 더 살펴보시고 이 기억이 떠오르는 주제 있잖아요. 이것이 현재에 있어서 어떤 거하고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했듯이 시선, 예, 그랬죠? 그것이 지금 현재에도 나의 의존, 또 이제 독립, 그 관계에서 공부할 때 나 개인한테는 그게 영향을 미치고 관계에서는 남의 시선이 자꾸 의식이 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셨듯이 기억은 전부 다 현재의 나를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려면 그 기억을 명확하게 이제 명확은 없어요. 하지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지금의 나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있으실까요?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내 기억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은 좀 또 뭐 이런 감정이 든다 이러시면서 좀 질문하실 분 계세요? 선생님 얘기해 보세요. 행복했던 기억이 네. 7세의 기억, 행복했던 기억이 네. 나거든요. 네. 그게 물론 아까 지금 말씀을 제가 궁금했는데 그 7세의 기억이 제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아니 연관된다는 거가 굉장히 좀 좋았는데 하나의 기억은 궁금증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7세 눈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 그 외갓집에 갔는데 그 뭐 바람을 돌려서 풍루라고 하는데 그거를 눈을 가는데도 이해가 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불을 지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제가 살면서 제가 이해가 안 가거나 뭔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좀 못 참고 그거를 끄게 이제 과거에
제가 그래서 성장하면서 뭔가 호기심이 많고 막 알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그 7세 해결되지 않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작용하고 막 작두나 이런 농기구를 사용했던 할아버지 모습에서 그 7세 아이들은 이해가 안 가서 저는 여쭤봤는데도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저는 꼬리물처럼 좀 따라다녔던 그게 있거든요. 행복한 기억 속과 행복했던 그 삶의 모습과 그 궁금증에 대한 호기심. 그래서 제가 호기심 천국이 된 사람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그리고 뭐 여행도 좋아하지만 호기심 있으면 막 해보게 되고 또 궁금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참 이렇게 대단하시네요.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아니 어떻게 그 7세 때 기억에 풍노라 그랬죠. 풍노가 어떻게 작동 원리 그거가 되게 궁금했고 그래서 7세 때는 풍노였지만 그게 성장하면서는 호기심으로 그래서 이제 나를 움직이는 동기 내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 호기심이다. 그래서 그거를 풀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현재 생활에서는 뭐가 제일 풀고 싶으세요? 현재에 있어서는 지금의 풍노는 뭘까요? 정말 나한테 맞는 일이 무엇인가? 아, 네.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달려왔다라는 거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풍노가 지금 뭐냐? 그래서 여러분 아까 기억 작업하면서 대상물들 얘기했잖아요. 대상물들. 기억 안에 대상물들이 현재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 저분의 풍노는 지금의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진로. 앞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제 다시 세컨 커리어를 생각하시면서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도 기억 속에 있어서 아까 그 쌀밥이 뭐였어요? 처우였잖아요. 그랬듯이 네, 전부 다 기억 속에 하나하나의 대상물들이 현재 무엇을 연상시키는지를 대비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아직도 좀 더 모호한 부분에 있어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질문 있으세요? 그럼 조금 더 나가보고 할게요. 고맙습니다. 풍노는 지금의 이제 진로. 그렇지만 풍노가 돌아가는 원리, 그 호기심에 의해서 좌우간 궁금해하면서 내가 원리를 알려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하나가 이렇게 궁금해지면 그거를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분의 장점인 거죠. 선생님의 장점인 거죠.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학업부진으로 해갖고 왔어요. 멍해진다라는 건데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불안하고 친구들에 의해서 수용적이고 왕따 경험도 있고 소외감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3살 반이라고 그랬어요. 반지 사탕을 들고 있었대요. 반지 사탕을 들고 있었는데 사탕이 반지에서 빠지지가 않았대요. 그래갖고 편의점으로 다시 사탕 편의점으로 가는데 티코가 와갖고 아파트 단지에 티코가 와서 확 떠버렸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차 밑에 깔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검정색이 보이고 나는 새하얗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자, 이 기억을 하고 난 느낌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느낌은 뭐냐? 살아있는 것이 무섭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이 무섭다. 이 아이가 3살짜리가 아까 그림에서 보니까 어땠어요? 머리가 하얗게 보였잖아요. 저 머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전형적인 트라우마예요. 하얘지는 거. 티코가 현재 이렇게 교통사고 나듯이 현재 삶에서 티코가 오는 게 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왕따였어요. 대학교 들어가서는 또 다른 거였고 뭐 지금은 이제 너무너무 훌륭하게 자기 어렸을 때 이런 부분들의 작업을 많이 해갖고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랬듯이 성장하면서 저 티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거죠. 이 아이는 어땠어요? 사탕은 아이한테 굉장히 달콤함을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여느 때처럼 사탕을 사줬고 아빠가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서 사탕 사준 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면서 아이의 루틴이었잖아. 근데 티코가 온 거니까 어떤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위험 나는 불시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 그래서 불안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늘 준비해야 된다든지 나는 늘 위험하다든지 이러한
또 이렇게 본인한테 안 좋은 신념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것이 무서워요. 티코가 오니까 저 아이에 비해서 티코는 되게 크죠. 그래서 이제 저게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왕따 경험, 발달 단계별로 다 틀렸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대학생으로 아주 잘 크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강점은 뭐냐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머리는 하얘졌지만 뭘 보고 있어요? 자동차 보고 근데 서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어떻게 한다? 오는 걸 알지만 피하지 않는다라는 게 자기가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에는 있잖아요. 기억은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는 다 강점, 그거를 견디고 난 거잖아. 그 기억, 부정적인 경험을 다 이기고 냈잖아요. 그래서 이겨낸 노하우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억이다 그러면은 이겨낸 그 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네, 근데 물에 빠졌어요. 근데 지금 물에 빠졌던 기억을 해요. 그러면 물에서 빠졌지만 구해졌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물에 빠진 것만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양면을 다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티코가 왔는데 자기의 강점이 뭐냐면 진짜 피하지 않는다. 위기가 오는 거를 위기가 닥치면 그걸 피하지 않는다라는 게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지만 두렵지만 어때요? 이를 꽉 물고서는 자기가 이겨낸다라는 게 강점인 거죠. 그죠? 그래서 도전하고 용기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피하지 않아서 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거는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비를 피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비를 다 맞고 가봐. 그러면 그 몸이 상처투성이가 돼. 여러분은 비를 피해가는 타입이에요? 비를 다 맞고 가는 타입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피해가는 사람도 있지만 맞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 조금 양보하세요. 비 다 맞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네, 필요할 때 손도 내밀어서 남한테 도움도 구하고 그걸 다 경험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위험을 피하지 않는다. 그게 장점이면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건 또 뭐예요? 피하지 않는다는 게 또 장점이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 때는 맞짱을 떠갖고 싸우기도 하고 다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제 지혜롭게 지금은 피해가야 된다. 이거를 좀 지나잖아요. 한 거를 몇 개월 뒤에 똑같이 또 들어가 보면 기억이 변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억이 변한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인식한 것들이 조금 확장이 되는 거예요. 조망이 확장됐다 그러는데 거기에서만 여러분 이게 시야가 여기에 딱 이렇게 박혀 있다고 하면 제목밖에 안 보여요. 운명의 과학 요거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떨어져서 보면 표지가 분홍색이고 또 뭐 여기 뇌를 그려놨어요. 또 다양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요. 조금 더 관점이 전환됐다라고도 하고 내가 조금 바로 앞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이제 좀 진정이 된 다음에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다른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뒤에 여러분이 오늘 작업한 것들을 조금 더 내일이라도 들어가 보면은 조금 더 달라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보니까 기억이 변한 게 아니에요. 티코가 오는데 그 밑에 왜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 턱이 있잖아요. 그런 턱이 있더라 라는 것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무조건 위험이 나한테 다 닥치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다. 그러면 좀 무슨 감이 들까요? 좀 감정이 안도감이 들겠죠. 안도감이 든다. 나는 그렇게 위험에 휩쓸리지만 않는다. 그러면 뭔가 안전체계가 있다라고 하면 안도감이 들겠죠. 안도감이 들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보니까 엄마 아빠가 저기서 지켜보고 있다 하면 또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차 사고 났는데 이거는 아무도 없어요. 첫 번째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거 기억을 다시 그걸 회상해 보니까 엄마 아빠가 저쪽에서 보고 있더라. 그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보고 있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의 차이는 내 보호자가 있다 없다 굉장히 큰 차이죠. 내가 위험에 닥치면 누군가가 구해줄 수 있다 없다는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하나에 딱 이렇게 기억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딱 거기에서만 끝나요. 그래서 늘 나는 저쪽 기억을 보면 볼 사람 하나 없어요. 티코가 나를 언제라도 쳐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밑에 안전턱도 있고 저쪽에서 엄마 아빠도 있다. 그러면 내가 사고는 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는 안도감이 들겠죠. 네,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들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한 거를 조금 더 지나면, 네, 조금 더 지나서 다시 들어가 보면 이런 아주 미세한 변화라도 다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볼까요? 예, 아까 이 어린애인은 네,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장면을 떠올랐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가장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나에 대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에 대한 관점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생한 장면이 제일 중요해요. 그거는 현재 나의 의식의 상태를 말하는 게 또 생생한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그 기억에서 가장 생생한 거는 할아버지 상에는 쌀밥이라는 거였어요. 네, 이게 아직도 제일 생생하다라는. 그래서 그 사람은 할아버지 상에는 쌀밥이 자기하고는 너무 대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함이고, 그때 할아버지 상의 쌀밥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처럼 보이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나는 억울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의 기억에서도 지금 가장 생생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뭔 줄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기억 중에서 내가 가장 생생한 장면. 네, 생생한 장면에서 나는 어떤 사람처럼 느껴지느냐. 나는 어떤 사람처럼 느껴지냐. 이분은 나는 무슨 사람처럼 느껴진다면은 억울한 사람이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라고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에서 가장 생생한 장면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느껴지세요? 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나에 대한 관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나는 억울한 사람, 나는 약한 사람, 나는 어떠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변증법적인. 그래서 왜 어저께 그랬잖아요. 내가 현재 열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보상을 받으려고 힘을 키운다 그랬죠. 우리 정신세계는 항상 어느 순간에도 열등한 상태에서 있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나는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강해져야 된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 예, 나는 완벽해야 되네. 이런 그러므로 나는 완벽해야 돼. 나는 강해져야 돼. 그래서 이분은 공부도 많이 했고 완벽해지고 강해지는 방법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삶 속에서. 네.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우리 선생님 다시 한번 질문해도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선생님은 해보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가장 생생한 장면에서 나는 어떤 사람처럼 느껴져요? 통제받는 사람. 통제받는 사람.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유로운 사람.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하는 일을 이겨내려고. 그죠? 네, 나는 현재 통제받기 때문에 통제받지 않으려고 나는 자유로운 자압을 찾아. 다 연관이 돼 있죠. 근데 그 기억 안에서 생생한 장면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남에 의해서 많이 휘둘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나요? 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관점. 그래서 기억은 3개 이상을 하면은 이런 게 확실하게 드러나요. 나는 뭐 통제받는 사람이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다라는. 그게 핵심적인 신념으로 내 자신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고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뿐더러 어디에 영향을 줘요? 네,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선생님이 네, 책을 확실하게 드릴게요. 제가 다른 책도 드릴게요, 선생님. 어제 책 한 권 받아왔죠. 네. 다른 책.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유롭게. 난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아까 그 이모 기억을 떠올랐죠. 그래서 이제 난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나는 자유로워야 돼요.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쳐요? 관계는? 저는 거의 관계를 맺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소수의 친한 사람. 사람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그 외에는 불편해서 안 만나게
그래서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들고 계세요. 일하는 데도 자유로운 거,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영성이라고 하면 종교라든지 이런 생활을 할 때도 다 영향을 준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나에 대한 관점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나 현재의 부족함, 열등감을 극복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들이 나에 대한 핵심 신념이죠. 그것이 당연히 내 자존감 영향을 주고, 아까 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일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쵸? 그리고 내 자존감 제일 중요해. 내 자신, 일.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5가지 과업이라 그래요. 관계. 또 관계에도 다 영향을 줘요. 관계는 친구 관계도 있지만 가족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영향을 주고, 또 하나는 종교라든지 이런 공동체, 영성, 이렇게 희망을 갖는 거, 영성적인 활동에도 다 영향을 받는다. 자, 그래서 오늘 저하고 만나서 여러분하고 작업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억을 하나 떠오르고, 자, 그것이 떠올랐을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느냐 해보셨죠? 네, 그 감정,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고 그랬잖아요. 네, 그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그리고 그때에 있어서 기억에서 제일 생생한 장면, 아까 제가 줄 쳤잖아요. 그 기억을 사진 찍은 듯이 볼 때 어떤 게 제일 느껴지느냐, 그러니까 생생한 장면이 뭐냐. 네, 그럴 때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것들이 지금 이제 발달하면서 커가면서 있어서 다른 걸로 드러날 수는 있지만, 관계에는 이렇게 영향을 주고, 네, 또 이제 일할 때 이렇게 영향을 주고, 내 자신 자존감에도 또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억 작업이 되게 어려우면서도 사실 이걸 하고 가시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개운하고 도움이 제일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관계, 특히 더 성격도 볼 수 있어요. 그 기억을 볼 때 어린아이가 능동적으로 보이는지, 네, 수동적으로 보이는지 전부 다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성격이 그 기억 안에서 다 드러난다. 그것뿐이냐, 진로가 보인다라는 거야. 진로도 보인다. 동기가 뭔지, 우리 선생님 기억에는 풍로가 호기심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연관을 해서 살펴볼 때 있어서는 그 풍로 찾는 게 나의 세컨 커리어, 그리고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하고도 연관이 된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 자, 동기, 나의 삶을 움직이는 거,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했느냐라는 것도 보일 뿐더러 제일 중요한 거는 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에는 모두 다, 기억은 여러분 전부 다 네, 살아온 자원이에요. 다 강점이 될 수 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기억에 물에 빠진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있는 거는 물에 빠져서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에 빠진 거에 멈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워낙 트라우마틱한 기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에서 지금부터는 네, 강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또 불공평한 밥상이 생각난다. 아, 내가 또 억울해지는구나. 내가 또 억울해지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네, 본인의 예, 그럴 때마다 나는 정의로워야 돼. 이런, 또 그래서 나는 더 강해져야 돼. 완벽해야자 돼. 라고 하는 신념들을 네, 자꾸 상기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 네, 내가 이제 이렇게 불공평하면 처우받은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불공평함에 내가 민감해지는구나. 또 그래서 이름을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 아까 상황 판단력 좋은 우리 청년 아가씨, 네, 뭐라고 이름 붙일래요? 기억에 어려워요. 생각해 보시고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기억에 이름 붙이는 거 재밌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천둥산이라고 쳤어. 여러분 천둥산이라 노래 아세요? 몰라요? 그 세대가 아니에요. 천둥산 밭달재를 그 세대예요, 아니에요?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네, 이제 우리가 할머니에 의해서 길러진 사람들이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네, 그래갖고 할머니가 천둥산 박달재를 넘고 넘는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6살인데 할머니 댁에 보내주면 이제 할머니 앞에서 할머니가 그 노래를 하시면 막 따라 부르면서 막 춤을 췄어. 그럼 우리 할머니가 양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르신들 있는데 데려가서 또 그거를 하게 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6살짜리가 그런 노래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막 열심히 또 춤을 추면서 하니까 다른 할머니가 배뱅이 굿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기억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제 몇 가지 기억을 들으면서 많이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6살짜리인데 아까 말했잖아. 할머니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나는 그분이 좋아하는, 굉장히 되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외워야 돼. 그래서 남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내 역량보다 나보다 오버되는 것들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이름을 천둥산이라고 붙였어요, 기억에. 근데 나도 모르게 나는 생존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기억에 이름을 붙이라는 거는 자꾸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화돼 있거든요. 굉장히 암묵적으로 무의식 속에. 그래서 멈춰라 라는 의미로 자꾸 멈춰서 서서 봐야지만 기억을 돌아봐야지. 아까 말했잖아. 여기 운명의 과학 이렇게 보면은 운자도 잘 안 보여. 근데 요만큼 보면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객관화에서도 볼 수 있고 다른 것도 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고 이거를 인지적으로 기억을 재구성한다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인식의 폭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감정이 조금 더 진정이 되면 이성적으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억에 이름을 붙여라. 그래서 이 기억은 불공평한 밥상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불공평함에 확 이렇게 화를 냈었는데 이렇게 진정을 하자라는 의미고 또 이제 그렇게 뭐 다 남의 편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또 나한테 다 좋은 정의로 이런 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실감도 있거든요. 이분이 억울함이 있어서 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에 다 이름을 붙여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렸죠. 기억 작업을 하라는 거고 그 기억에서 뭐를 하라고 그랬죠? 기억에서 가장 하고 난 다음에 감정이 중요하다. 기억은 긍정적인 것도 없고 부정적이도 없다. 근데 기억은 현재하고 가장 연결이 돼 있는 거다. 우연한 기억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통해서 현재 지금 나를 이해할 수 있는데 하고 난 느낌이 되게 중요하고 기억 속의 대상물, 장소 이런 것들이 현재하고 전부 다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봐라. 그래서 기억을 통해서 아까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성격도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자아 개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 가장 생생한 장면에서 어떤 사람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거. 요거 사진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한다. 그런 것들이 몇 세 전으로 한 7, 8세 전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자꾸 기억에 들어가 보면 이게 체계적 둔감화라 그래요. 기억이 내 추억이 돼요. 기억의 추억이 돼요. 그리고 기억은 뭐 위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억을 자꾸 들어가 보시면 예전에 그 기억에서 이렇게 이제 깨닫지 못했던 분들이 인식이 다 이렇게 의식들이 확장이 돼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해석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이 기억이 다른 의미로 이렇게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위험하지가 않다. 그리고 기억은 부정적 기억이 없고 긍정적 기억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제 오늘 작업한 것들이 좀 여러분 각자 다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건 있지만 잘 따라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서 어떻게 알았어요? 다 강점이 있다. 기억에. 그래서 그 기억 안에서 여러분들이 강점을 찾아볼 수는 있죠. 강점을 찾아봐라. 그리고 또 이제 감각이 다 발달돼 있다. 기억 안에 어떤 감각이 발달돼서 긍정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게끔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찾아봐라 라고 했어요. 그죠? 그걸 더 강화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억에 이름을 한번 붙여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기억을 통해서 전부 다 내가 그 기억 속에서 어떠한 그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피를 하고 있는지 관계에서 거리 두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질문 있으시면 하시겠어요? 해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해보세요, 선생님. 아까 기억에 이름을 붙일 때 부정적으로 붙여도 상관이 걸까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아들러에서 되게 중요한 치료 기법 중에 하나가 유머예요, 유머. 그래서 가능한, 아까 얘기했잖아, 불공평한 박상이라든지, 나는 그러니까 그 공정함에 되게 이렇게 못 참는다라는 거잖아요. 또 천동산 뭐 이런 거, 내 어울리지 않는 이 뭐 이렇게 남의 눈치 보느라고 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재밌게 하라는 거야. 내가 자꾸 기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기억은 뭐냐? 그 행동을 잠시 멈출 수 있게, 그래야지만 행동의 변화가 오거든요. 자동화돼서 그냥 해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이름을 붙여보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한번 개별적으로 작업을 해보시고, 이제 기억은 네, 지금하고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기억은 굉장히 안정적인 거다. 그리고 기억은 전부 다 나의 뭐가 될 수 있다? 다 긍정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돼서 자원, 네, 나의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고, 이미 뭐다 중요한 거는 하고 있다. 네, 나의 삶의 주치의는 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 작업을 통해서 오늘 그거를 좀 해봤습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사례를 또 적극적으로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